죄송합니다. 하다 별짓 다 하는데 뭐 그냥 오늘은 중국 관련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 사드 배치가 박근혜 때 되고 문재인 때 완전히 이제 그때 김관진인가 전격적으로 취임하기 하는 그때 뭐 전격적으로 그 승인도 안 받고 지 맘대로 설치했죠. 하여튼 그때부터 한한령인지 뭐 하여튼 중국에서 터져 나오고 그에 대응한답시고 이제 보수 언론들의 혐중국 기사, 글, 뭐 사설, 뭐 그리고 뭐 댓글들이 조직적으로 무차별로 그렇게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동시에 이제 중국 동포, 중국인, 중국 동포, 조선족에 대한 무시와 차별, 그리고 근거 없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말들이 떠돌기 시작했죠. 뭐 물론 그때 당시에 오원춘이니 이런 무지막지한 살인자들이 있었던 것도 전혀 뭐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때부터 조선족 하면은 뭐 영화 신세계에 나오는 그 연변 양아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급으로 보고 있는 시각들이 그때부터 생겨났고 아직도 뭐 여전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그 즈음에 또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해외 기업 우대 조치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삼성이라든지 이런 현대자동차 이런 그 대기업들이 중국 공장을 버리고 탈중국을 하기 시작했죠. 뭐 중소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뭐 도산에 가까운 그런 참극이 벌어졌죠.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한 조치였지만은 어차피 미국을 택한 이상 어쩔 수 없는 대세였다고 봐야죠. 근데 만약 이때 우리가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를 무시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뭐 베네수엘라 꼴 났겠죠. 뭐 각종 경제 제재에다가 뭐 IMF 버금가는 그런 어려운 지경까지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은 뭔가 좀 더 현명하게 그 대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조치 이건 뭐 대단히 억울한 것 같지만 사실 또 우리도 과거에 저질렀던 만행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설마 지금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기술들이 우리의 원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 전부 다 선진국에서 도둑질한 겁니다. 카피한 거고. 그런 주제에 이제 왜 우리는 지금 보면 중국을 비롯한 이제 후발 주자들, 이제 우리 기술을 베끼고 디자인을 베끼고 하는 그런 국가를 미개인 취급을 하면서 무시하고 참 쪽팔리는 짓이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그 산업 발전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홍역입니다. 또 그거를 겪지 않으면은 발전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후진국이 따라올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하고 이렇게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시작한 건 아니고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 뭐 너도나도 이제 인건비 따먹게 하느라 막 중국으로 몰려갔고 그 망할 그 한한령 그 혐한령 한한령 때문에 쫄딱 망하고 다들 나자빠졌잖아요. 근데 뭐 완전 거지 됐죠 그냥. 근데 그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중국의 분노를 정복시키고 우리가 중국에 대한 어떤 우리의 분노를 정복시킨 그 당사자들은 그 당시 정부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죠. 그리고 이들을 밀어주던 그 친미 친일 개독 세력, 기독이 아니고 개독입니다. 지금 보니까 신천지하고 통일교도만요. 그럼 뭐 철딱서니 없이 이들의 작동질에 보완해동해가지고 똥오줌 못 가리고 날뛴 그 태극기 아스팔트 보수 털딱이라고 해야 됩니까? 길기도 하다 씨발 그. 그리고 이제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들, 철딱서니 없는 어린 새끼들, 이거 역사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맨날 씨발 유튜브로 씨발 역사 배우는 병신 같은 새끼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품질로 승부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로지 사람 피 빨아가지고 지 배떼지만 부르려 하다가 망한 우리네 중소기업들이 이제 근시안적인 전략이죠. 결국 우리는 이제 중국이란 전통적인 거대 시장을 뒤로 하고 미국으로 왔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가리 박 터지게 선진국하고 싸우다가 개박살 나고
거기서 이제 좀 살아남고 또 미국 본토에서는 중국의 저가 상품에 밀려가지고 우리 산업토대인 중소기업들이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했죠. 뭐 지금은 와서 뭐 그나마 좀 회복된 게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방산 등등에서 뭐 끝발 좀 세우고 있지만은 이들을 둘러싼 전후반 그 산업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 거의 전멸이라고 봐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과의 그 무역 수지가 흑자지만은 흑자고 이제 제일의 무역 상대국이 됐지만 그 뒤로 밀린 중국 시장에서 우리 엄청나게 적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완전 골마 터지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물가는 존나게 차오르는데 개인 수입은 아직도 발바닥이고 젊은 애들은 직장이 없어 허덕대지만은 또 반면에 이제 또 살아남은 중소기업은 아직도 인건비 타령하면서 죽는 신유하고 다른 주댕이로는 일할 사람 없다고 또 개구라치면서 외국인 수입해갖고 또 그거 외국인 피 빨아가지고 또 빌빌거리고 있죠. 그저께 그 울산에 가가지고 울산 시장 상대로 이재명 씨가 이야기한 거 들어보셨죠? 조선산업의 임금이 220만 원이랍니다. 그 존나게 힘들어요. 조선 분야에서 일하는 거. 그 220 주면서 씨발놈들 그 국내인들 안 온다고 그러면서 외국인 수입해가지고 국가 경제 이바전도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물어보는 게 바로 그 사람들 220 받아 여기서 쓸 돈이 어딨냐고 전부 다 외국에 송금하고 그래서 여기서 배운 기술 가지고 그거 나가는 거지. 그래 또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아는 바로는 고대 때부터 그러니까 신라 때부터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감 같은 거 이국적인 감정, 에조틱하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걸 좀 갖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상품들이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려청자니 뭐 조선백자니 뭐 그림 글씨 같은 걸 문화상품들이 있었고 또 각 지역의 특산물들 임금님한테 진상하는 진상품들 그 중국인들 엄청 탐냈거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비슷하게 자기네 땅에서 나오는 거라도 왠지 우리나라 땅에서 난 물건이다 그러면은 좀 특별하고 좋아 보였던 모양이다. 자,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신 분 이런 예를 들어보죠. 찌매끼리가 이제 손톱깎이인데요. 일본 말이죠. 그 중국산이나 국산이라면 싸구려 취급합니다. 다이소나 편의점에서 파는 거. 그런데 일제 미제라면 대접이 달라져요. 내구성이 좋고 디자인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중국인 다 그래요. 중국인들도 우리나라 물건 우리나라에서 제조했다 그러면 뭔가 다르게 대하잖아요. 요즘 뭐 우리나라에 오면 올리브영 가서 화장품 싹쓸이 한다면서. 예? 근데 따지고 보면은 특별히 뭐 특별한 원재료를 쓴 것도 아니고 뭐 아주 기발나게 좋은 뭐 기술 개발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이거는 우리에게 미제나 일제와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물론 뭐 미제나 일제 같은 경우에는 7, 80년대, 80년대 빼야 돼요. 6, 70년대, 50년대부터 그 너무너무 풍요로웠던 그 시절에 나왔던 물건이고 보면은 아낌없이 그냥 원재료를 투입하다 보니까 내구성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도 기능이 그대로 작동하는 게 있고. 근데 별로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는 않아요. 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 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중국 시장.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이 나름의 품질을 가지고 승부해서 살아남을 수 있던 중국 시장을 단순히 인건비 따먹기로 뭐 보고 들어가 멍청함 때문에 한번 망했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현명하게 처신했다면 그 중국 시장에서 우리네 물건을 팔 수 있는 기회도 동시에 날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죠. 이재명이 그 이해운이라는 여자 정치인을 이제 신임 장관으로 임명을 두고 여야에서 생지랄 발광을 하고 있던데 민주당 놈들도 한심하지만은 기가 찬 거는 이제 국민의힘이란 자들 입에서 나온 얘기죠. 요 이해운 씨를 보고 적에게 부역한다고 했습니다. 이 새끼들 대가리 속에는 정부라든지 이런 반대 여당이란 존재가 타도해야 할 적으로 보이는 거죠. 협력하고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 보면은 쿠팡이라는 그 거대 괴물이 미국 전개까지 이용해가지고 우리한테 이게 대놓고 개기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오로지 정권 탈취해가지고 지들 이익만 추구하는
그야말로 난신역적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이 새끼들한테는 이재명의 실용외계, 실사구시, 중도 이런 단어는 그들이 떠받드는 천조국 미국에 대한 배신이고 우리가 망하는 길로만 보이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거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윤석열이 새끼하고 그 비교되는 사진 보십시오. 지금 다시 중국이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한테 손벌리고 다가오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한테만 유리하게만이 아닙니다. 자기한테도 최대한 유리하게 생각을 해봐도 우리를 끼지 않고서는 안 되니까 다가오는 거거든. 근데 미국은 섣불리 나서지를 못해요.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함부로 건드렸다고 완전 중국으로 붙으면 좆돼버리거든. 그럼 일본은 중국하고 한번 맞짱 뜨려고 했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냥 너가 일은 너가 해결하는 식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혼자 되고 있고 미국도 안 도와주고 있고, 그래 일본은 우리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기네들 편을 좀 들어주고 해주기를, 아니면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뒷전에서 이제 떨어지는 떡고물을 기다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쨌든 간 러시아도 있고, 이게 딱 구한말 역사의 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 이재명이란 친구가 정말 현명하게 처신하고 있고, 이해운이란 적장을 포섭해서라도 저 멍청한 보수 새끼들을 품으라는 전략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주두가리로만 그 국민 통합 이런 거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실질적으로 저쪽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써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민주당 새끼들이 입을 다물어야 돼. 왜 나불 베고 지랄을 하냐고, 병신 같은 새끼들. 대가리가 저거밖에 안 되는 새끼들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민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그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저 병신 새끼들 뽑아가지고 저 국회의원 시켜주는 거 보면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지난번 정권과 같은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 병신 같은 새끼들한테 표를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신천지하고 이제 통일교 특검을 통해 가지고 완전 뼈까지 말라가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패배를 안겨줘가지고 정계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이니까 존나게 떠들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